여름방학은 끝이 없어 보였다. 매일같이 매미가 귀청이 터질 듯 울어대는 한낮, 캠퍼스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 정막에 가까웠다. 그러나 승원의 방은 언제나처럼 커튼이 드리워져 어두웠다. 좁은 원룸 안에는 눅눅한 공기와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만 가득했다. 승원은 그 여름 내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수업도, 동아리 모임도, 방학 특강도 다 포기한 채 그는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갈증에 붙잡혀 있었다. 검색창에 단어를 던져넣고 결과를 기다리고 또 실망하는 반복.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답이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늘 뻔한 결과뿐이었다. 마우스를 쥔 손끝엔 짜증이 쌓였다. 화면 속 세계는 공허했고 그가 찾는 감각은 잡히지 않았다. 점점 그는 자신이 세상과 다른 궤도에 놓여 있다는 확신을 굳혔다. 마치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언어를 찾으려 하지만 그 언어가 세상에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답답함을 견디다 못해 그는 모니터 전원을 꺼버렸다. 딸깍 소리와 함께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순간 귀에 매미 소리가 파고들었다. 그 단순한 소리조차 신경을 긁어댔다. 승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햇빛은 눈부셨다. 원룸 건물 마당 너머 맞은편 건물에서 누군가 나오는 게 보였다. 봄이었다. 같은 과 동기이자 수업에서 몇 번 조별 과제를 같이 했던 사이. 반듯하고 깔끔한 인상, 말할 때는 늘 당당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았다. 그런 보미를 마주칠 때마다 승원은 괜히 움츠러들었다. 보미는 승원을 보자마자 인사 대신 말을 던졌다. 너 방학 내내 집에만 있니? 승원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대답하기도 전에 보미는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저 스쳐간 말일 뿐이었겠지만 승원에겐 그것이 묘하게 가슴을 찔렀다. 무시당한 것 같은 자존심의 상처, 동시에 들켜버린 듯한 불안감이 함께 밀려왔다. 잠시 후 보미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나시티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승원은 무심코 넋을 놓았고 보미는 그 시선을 알아챈 듯 고개를 획 돌렸다. 뭘 봐. 보미의 짧은 핀잔에 승원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두근거림이 목 깊숙이 차올랐다. 보미는 곧 다가와 다시 말을 걸었다. 우리 가족,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여행가, 그동안 우리 집 좀 봐줘. 부탁이라기보단 당연한 듯 내뱉는 말투였다. 그러곤 열쇠를 꺼내 승원의 손에 건넸다. 작은 열쇠는 손바닥 위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단순히 집을 지켜달라는 의미일 뿐이었겠지만 승원은 달리 받아들였다. 그것은 마치 닫혀있던 세계로 들어가는 문 같았다. 그가 그토록 갈망해온 무언가가 그 너머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책상 위에 놓인 열쇠가 은빛으로 반짝였다. 매미 소리와 섞여 금속의 울림이 머릿속에 메아리 쳤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 내일 그는 그 문을 열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갈망해온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보미의 가족은 분주하게 짐을 꾸렸다. 보미는 무심하게 손을 흔들며 잘 부탁해 라고 한마디만 남겼다. 그 짧은 말과 함께 작은 열쇠는 승원의 손에 더 깊게 파고드는 듯 무겁게 느껴졌다. 곧 집은 고요해졌다. 승원도 부모님이 외출하면서 원룸 건물엔 사실상 자신 혼자만 남았다. 정적 속에서 열쇠가 주머니 속에서 묵직하게 울렸다. 그 울림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속삭임이었다. 들어가 봐. 문을 열어. 승원은 몇 차례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그는 열쇠를 꺼내 들고 보민의 집 앞에 섰다.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는 순간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딸깍. 문이 열리자 낯선 공기가 그를 삼켜버렸다. 집안은 여행 준비 때문에 어수선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운 컵과 흩어진 과자 봉지가 남아있었고 소파엔 야른 담요가 던져져 있었다. 그러나 승원의 시선은 곧장 한 곳으로 향했다. 문이 닫힌 보미의 방.
손잡이를 돌리자 열쇠가 필요 없었다. 방문은 닫혀있지만 잠겨있지 않았다. 문틈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는 숨이 막혔다. 방 안에는 보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교재와 필기노트가 쌓여있는 책상, 옷걸이에 대충 걸린 가디건, 바닥에 흘러내린 작은 머리끈. 그 모든 사소한 것들이 낯선 전율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숨겨둔 일기를 훔쳐보는 듯, 혹은 남이 알면 안 될 기밀 문서를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 승원은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며 눈길을 멈출 수 없었다. 흔적이란 결국 이런 것이 아닐까? 사람의 하루가 남긴 잔해들.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하찮고 일상적인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겐 금쪽 같은 단서가 되는 것. 책상 위에 놓인 노트의 귀퉁이를 슬쩍 넘기자 그녀가 강의 시간에 끄적였을 낙서가 보였다. 무심히 휘갈긴 글씨와 작은 그림. 그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었다. 단순한 필기조차 그녀의 호흡, 그녀의 시선을 증거처럼 남기고 있었다. 그때 방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순간 승원은 몸이 굳었다. 발소리 같았지만 금세 사라졌다. 아마도 착각일 것이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그는 들킨다는 상상을 하며 온몸이 얼어붙었다. 만약 지금 들킨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숨이 가빠졌다. 들켜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발각의 위기가 주는 이상한 짜릿함이 뒤섞였다. 그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생각에 방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발걸음은 쉽게 집 밖으로 향하지 못했다. 오히려 집안 깊숙이로 이끌렸다. 부엌, 다용도실, 작은 베란다. 곳곳에 남아있는 생활의 흔적들이 눈에 밟혔다. 텅 빈 집에 들어온 외부인인 자신이 마치 탐정처럼 단서를 수집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도둑이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승원아. 낯익은 목소리. 봄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녀는 분명 여행을 갔을 터였다. 왜? 무슨 일로? 발소리가 다가왔다. 승원은 당황한 채 얼어붙었고 결국 거실 한가운데서 마주쳤다. 보미는 여행용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아, 깜빡해서. 챙길 게 있어서 돌아왔어. 그러나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승원을 훑었다. 집안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너무도 어색했고 변명할 구실은 없었다. 너 방에 들어갔었니? 짧은 질문. 그러나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승원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다. 말을 잇지 못하는 그의 침묵은 곧 고백과 같았다. 보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평소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어딘가 날카롭고 장난스러우면서도 상대를 압박하는 빛이 서려 있었다. 넌 참 이상하다. 보통 애들은 이런 데 들어오면 바로 나가거든. 승원은 변명 대신 고개를 숙였다. 흥미롭네. 보미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았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소파 옆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앉아봐. 솔직히 말해봐. 왜 들어왔어? 그 목소리에는 명령조의 힘이 있었다. 승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다. 보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관계의 주도권을 쥔 사람이었다. 승원은 발각된 순간부터 이미 힘을 잃었고 보미의 손바닥 위에 놓인 말라버린 잎사귀 같았다. 방학의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한순간에 전환점을 맞았다. 보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소파에 앉은 채 승원을 내려다보는 그 시선은 단순한 친구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방을 시험하고 끝내 굴복시키려는 지배자의 시선이었다. 너, 내 흔적이 궁금했지? 짧지만 날카로운 질문이 방 안에 쏟아졌다. 승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입술 끝의 떨림이 모든 것을 말해버렸다. 그는 이미 들켰고 거짓으로 덮을 수도 없었다. 보미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얼굴과 눈이 마주쳤다. 손끝으로 테이블을 툭 두드리며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솔직해져. 너,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선택권 따윈 없었어. 내가 묻는 대로 말해야 돼. 그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매섭게 파고들었다. 승원은 숨이 막혔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었다. 그래. 맞아. 나는 내 흔적이 궁금했어.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만큼 진실했다. 보미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그것은 동정의 미소가 아니었다. 상대를 끝내 제압한 승리자의 표정이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이제부터 규칙은 간단해. 내가 날 따라. 넌 보는 자고 나는 남기는 자야. 그 말은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승원은 스스로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머릿속은 하얘졌다. 그는 무릎 위에 손을 꼭 쥐고 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명령을 받아들이는 표시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항복이었다. 보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커튼을 확 젖히자 햇빛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그 빛 속에서 눈부시게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동기가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질서의 주인이었고 승원은 그 그림자에 무릎 꿇은 존재였다. 내가 찾던 답이 뭔지 이제 알겠지? 보미가 물었다. 승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아. 넌 이제 도망칠 수 없어. 내가 원한 건 결국 이거잖아. 내 흔적을 쫓고 내 세계 속에서 굴복하는 거.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해답이기도 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밀이 드러난 수치와 억눌린 욕망이 인정받는 기묘한 환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보미는 마지막으로 그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며 말했다. 좋아, 이제 내 자리는 정해졌어. 앞으로 넌 날 따라야 해. 거부하면 그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게 부서질 거야. 승원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굴복,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탄생.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질서로 묶였다. 겉으론 같은 대학 동기였지만 그 내면의 서열은 명확했다. 보미는 흔적을 남기고 승원은 그것을 받아들이며 둘만의 은밀한 세계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승원은 더 이상 인터넷을 헤매지 않았다. 답은 이미 눈앞에 있었고 그것은 매 순간 더 깊고 격정적인 시험으로 다가왔다.